예, 안녕하세요. 재테크 자전거의 오스카입니다. 제가 건물 옥상에서 오늘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는데요. 저희 건물 옥상이 지금 가을을 맞이해서 이곳에 있는 화단이 지금 서서히 낙엽이 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바람이 오늘 많이 안 부네요. 바람이 불면 이 자전거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요. 7.8k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재테크 에어 스페셜 모델을 이 건물의 난간에 기대 놓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자전거를 만들게 된 역사를 한번 쭉 영상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 같은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아빠 자전거죠, 키 큰 자전거를, 어른 자전거를 키발짓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굴러가지고 엉덩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자전거를 타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무렵에 생기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그걸 타는 걸 보면서 저도 엄청 자전거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서 자전거를 하나 사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요, 그 친구들이 타는 자전거 중에서도 이제 어린이 자전거가 있잖아요. 그런 걸 타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린이 자전거는 아니고 어른 자전거 중에서 조금 작은 사이즈, 제가 볼 때는 여성용 24인치 정도의 휠을 갖고 있는 여성용 자전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자전거를 가지고 신나게 탔습니다.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요. 제 기억나는 게, 제가 살던 곳에서는 저희 집에서 한 30분 정도만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이렇게 논두렁길을 따라서 그 저수지 물을 끌어대는 수로가 있었어요. 그 수로의 좌우편으로 나무가 굉장히 운치 있게 쭉 늘어서 있었는데요. 시골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미루나무가 그 수로의 양편으로 쭉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수로가 있고, 그 옆으로 논길이 있는데 경운기 하나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논길이 있고, 그 옆에는 자전거한테 지나갈 수 있는 더 얇은 길이 있고, 그 가운데로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노을이 막 지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야, 사람은 왜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하나,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에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서 제가 아무 데나 가고 싶을 때 타고, 조금만 달리다 보면 골목길을 따라서 도심을 벗어나서 논길에 이르고, 그리고 논밭을 보면서 달릴 수 있는 아주 운치 있는 그런 정감을 주는 놀이기구, 이런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도 많았을 텐데요. 저는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좋아했지만 자전거 타고 혼자 사색에 잠겨서 그렇게 골목길도 다니고 논길도 다니고 이런 걸 좀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린 시절의 자전거의 추억과 낭만은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짐작하시겠지만 누군가가 자전거를 가져갔어요. 왜 그렇게 자전거는 다들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싶은 건가요? 그때 자전거를 도둑 맞고 정말 많이 찾아다니고 했지만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시 자전거를 사달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제가 중학교 때쯤 됐을까요? 저희 아버지에게 자전거를 다시 사달라고 하고 싶지만 자전거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가 탁구를 쳐서 아빠를 이기면 아빠가 자전거를 사주겠다. 중학교 아마 2, 3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탁구를 칠 때마다 이기기를 원했지만 너무 실력 차이가 나는 바람에 자전거를 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더 흘러서 제가 대학 입시를 보게 되는데, 대학 입시가 끝나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대학에 합격한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그 전에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네요.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일인데, 제 짝꿍이 저희 학교 앞에서 그 자기 아버지께서 자전거포를 하셨어요. 저희는 그 당시 이제 자전거포라고 많이 불렀는데, 짝꿍이 자전거포를 하는 집이니까 제가 이 짝꿍한테 좀 자전거를 싸게 사봐야겠다. 그 당시에 제 용돈으로 자전거 산 게 굉장히 벅찼습니다. 제가 얼마나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뭐 4, 5만 원 정도 모았겠죠.
그 돈을 모아서 짝꿍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자전거를 한 대만 좀 싸게 달라고 해라. 그래서 짝꿍이랑 같이 갔어요. 예, 그 짝꿍이 아버지에게 저를 소개를 하고 제 친구가 자전거를 사고 싶다는데 좀 싸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요.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의 그 통학길이 사실 자전거로는 30분 정도 걸리는데 차로는 거의 한 5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굉장히 그 통학버스가 밀리잖아요. 그 밀리고 그 당시에 버스가 지금처럼 자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스를 한참 기다려야 되고 버스를 타고서도 뭐 그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 안에서 시달리고 이러다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이 아니죠. 그러니까 통학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고갯길도 올라가고 하면서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저에게 저렴하게 팠던 자전거였기 때문일까요? 체인이 수시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체인이 빠져서 그 체인을 끼우느라고 손이 시커멓게 된 경험이 너무 자주 있었어요. 이게 그 통학하다가도 하루에도 2-3번씩 체인이 빠지니까 제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제가 막 하소연을 했어요. 너네 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자전거를 파셨느냐.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서운해 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싸게 자전거를 줬는데, 물론 싼 게 비지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오래된 중고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보면 제가 다 아는데, 여러분이 최데크 자전거 이게 뭐라고 하죠? 체인링, 체인링이라고 하는데, 이 체인링이 이게 지금 엇걸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잘 빠지는 게 있고 잘 안 빠지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사용하는 체인링은 이게 엇걸어 있습니다. 한쪽은 이쪽 방향, 한쪽은 바깥 방향, 한쪽은 안쪽 방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잘 안 빠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자전거가 뭐 이런 것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많이 달아서 이렇게 뭉툭해진 체이닝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뒷기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당시 제가 탔던 자전거는 기어가 없는 자전거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자주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고 가서 체인을 좀 타이트하게 고치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서운한 마음에 사실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친구하고 대판 싸웠죠. 그 자전거도 제 기억에 정확하진 않은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예, 아마도 도둑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3번째 자전거는 제가 대학 입시에 합격한 다음에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대학에 합격한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셨는데, 그 자전거는 지금 보면 유사 MTB라고 하죠. 생활 자전거인데 바퀴가 조금 굵어가지고 MTB처럼 보이는 그런 자전거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전에 생활 자전거에서 MTB형 그 바퀴 비슷하게 좀 바퀴가 큰 자전거들이 유행을 했는데, 그걸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바퀴 큰 자전거가 제가 옛날에 어릴 때 탔던 그런 생활 자전거하고는 뭔가 좀 다르고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드디어 그 자전거를 타게 됐죠. 그 당시에 제가 살던 곳 옆에서는 신도시 건설이 한참이었는데, 신도시를 지으려고 그 논밭을 다 갈아엎어서 붉은 흙으로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 흙길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요, 그게 이제 평탄하지 않으니까 정말 MTB 타고 산을 다니는 것처럼 평지에서 산 그 트레킹을 하는 것처럼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한참 타고 다녔는데 역시 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저는 자전거 도둑이 너무너무 미워요.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전거를 한동안 안 탔던 것 같아요. 한동안 안 타다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과 직장을 출퇴근할 수 있는 자전거를 하나 사게 됐는데요. 그 자전거는요, 비치바이크라고 하죠. 비치바이크라고 하는 자전거를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집에 배달이 와서 그걸 타고 다녔는데, 나름대로 좀 이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제 자전거를 이제 그 당시에 어디 길에 세워놨는데, 안장 위에 어느 분이 이 자전거 너무 멋지다고, 자기가 사고 싶다고, 꼭 중고로 팔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20-30만 원대의 비치바이크를 제가 중고로 산 가격에 그대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거에 입문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들으시면 이해하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자전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자전거 도난으로 인한 아픔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도난당하지 않는 자전거, 작게 접어서 어디든지 휴대할 수 있고
직장에서든 또는 커피숍에서든 식당에서든 접어서 내 옆에 두고 도난의 위험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전거에 대해서 서서히 관심을 갖게 됐죠.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게 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